자, 요즘 뭐 이슈가 핫한 곳이 IT 바이오 그리고 컨택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관련해서 좀 위기를 기회로 볼 만한 종목군들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그룹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김진욱 파트너께서는 원익 IPS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옥석 가리기 하고 적으셨는데 어떤 옥석을 가리셨나요? 예, 오늘 한옥수 대표님이 나오신지 모르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약세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까봐 물론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했던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갈수록 좀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통해서 좀 옥석을 가려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처럼 반도체 쪽에서 이제 장비 업체 오늘 원익 IPS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성에 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고 집중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뭐 국내 유일하게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흐름이 이어져가는 이 업황 섹터의 흐름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3.7% 정도 지분을 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연계성을 두고 본다면은 계속 지속적인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매출액만 한 500억 정도 내놨기 때문에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각 구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돌아갔을 때 특히 뭐 확실하게 사업의 다각화로 좀 변화될 수 있는 성장성을 주목할 수 있고요. 또 다각화되는 사업 분야에서 이번에 파운드리 장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이라든지 뭐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하고 관련 업체들 그리고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뭐 오늘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그 취업제한이 5년이 붙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국내 쪽으로 장비 업체들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아마 올해도 좋지만 내년 초 정도 아마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비중을 좀 늘린다면 아마 파운드리 쪽 사업에 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중기 바닥권 이후에 지금 쌍바닥 이후 다시 한번 추이를 좀 돌려나가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좀 다소 높이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원익 IPS에 대한 내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바이오주가 8월 달에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30만 원 오늘 진입을 했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00만 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김진욱 파트너께서 현대바이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전지적 그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이제 전지적이란 건 모든 걸 이제 보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팬데믹 구간을 좀 거쳐왔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들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나온다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는 업종군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라든지 비대면 그리고 뭐 치료제, 백신 이런 매수의 순환이 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났었고요. 뭐 이후에 제가 지금 오늘 현대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 거는 치료제 즉 백신에 대한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약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관련 정부에서도 홈페이지가 막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함을 겪었던 내용들이라든지 또 직접 병원에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경구용 먹고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타미플루처럼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전지적 접근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바이오라는 회사는 사실 현대전자로부터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2000년 설립이 됐고요. 2012년에 바이오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8년에 현대바이오라고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사업에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유형제약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경구 치료제 CPCOV03이라는 경구용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회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뭐 감염증 환자가 급증을 했죠. 델타 바이러스가 급증을 하면서 뭐 대량 생산 체제를 또 확보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대주주 CM팜하고 공동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좀 주가의 추이도 다소 좀 눌렸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번에 화이자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경구용 치료제를 연말까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나 봐요. 회사 홈페이지 직접 우리가 지금 현대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 실험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용이 29일에 올라왔었는데 8월 말에 임상에 대한 신청을 정확하게 해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능적인 부분이 사실 주사제와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화이자와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년에 출시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와 어떤 효능적인 부분에서도 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효능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우수할 것이다라는 어떤 리포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엔데믹 구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신종플루처럼 뭐 타미플루처럼 먹고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접근성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백신보다 확실히 시장성이라든지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경쟁력이 확실히 더 강하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현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라든지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이 아마 8월 말에 임상으로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 현재 추이에서 뭐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28,800원 정도 구간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반등의 여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바이오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델타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좀 시청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진욱 파트너께서는 여행주 하나투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 왔냐? 네. 휴가 갔다 왔냐? 예, 지금 여행의 화두입니다. 뭐 화두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주변 사람들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여행 안 간 지 다들 너무 오래됐죠. 비행기 타보신 지 너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는 비상구가 어디죠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여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는 건데 사실 이번 5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소비주 패턴에서 좀 강하게 살아났었습니다. 뭐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데믹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 가장 어렵고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들이 가장 화랑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행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여행이 만약에 해외여행이 재개됐을 때 분명히 이 업사이드 되는 부분들은 굉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6월 달 거쳐오면서 사실 뭐 예약 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늘어났던 여행 업종들이 사실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먹구름을 좀 끼게 하면서 좀 주춤한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던 종목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행 산업에 대해서 뭐 통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글로벌 증시에서 뭐 지금 다시 한번 리오픈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류라든지 뭐 스포츠 관련 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크루즈 관련된 업종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화랑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실적 같은 부분에는 강하게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아시다시피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적자폭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지만 상당히 축소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로 집단 면역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11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좀 잠잠해진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가정한다면 다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단 2분기에서 조금 부족했지만 3분기 또는 4분기 쪽 그리고 내년 쪽으로 넘어갈수록 충분히 실적으로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당히 실적을 많이는 못 냈지만 어느 정도 고정비를 많이 줄이면서 잘 버티고 있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좀 바닥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좀 저점 매수의 형태로 진입을 하신다면은 소비재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우리 또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김진욱 파트너께서 요즘 이벤트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잠깐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샵 8338로 김진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특히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에도 시즌이라는 종목을 일단 접근성을 보고 들어가자 해서 다음날 바로 크게 급등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재료나 테마주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봐요라는 광고가 있죠. 그렇듯이 바로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문자로 리딩 나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